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진실만을 전달드리는 대기업의 조선업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한국조선해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조선 관련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에 에너지 관련된 사업까지 다각화를 시도를 해주면서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까지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산 후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주면서 애초에 실적 자체가 더욱더 상승에 대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주 잔고도 그렇고 선가도 상승하는 상황에서 실적 역시 좋은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까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스처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밸류업 수혜주 역할까지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한국조선해양의 이 방향성이 과연 25년 그리고 향후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영상을 통해서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이 한국조선해양의 동향부터 좀 파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8월 1일이 단기적인 가장 피크였습니다. 당시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게 오히려 건전한 상승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유효하게 작용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 대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외인과 기관의 매집세가 오늘 들어와 주면서 주가의 부양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 한 달 동안의 동향을 파악을 했을 때 외국인 쪽에서 매집세가 약하게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시 자체가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수급 동향이 나타나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추가적인 조선 강세의 흐름은 24년 말로 갈수록 더욱더 강해질 확률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조선해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부 구조물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왔고 해상풍력 쪽에서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풍력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모멘텀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트럼프 수혜주로 가장 대표적인 또 종목이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LNG 규제를 폐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중국을 제재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 산업을 제재하게 됐을 때 한국의 조선업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를 통해서 트럼프 수혜주로도 뽑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 사업 다각화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관련된 모멘텀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 강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때 제가 항상 후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들어서 후판 가격을 인하한 채 협상을 마쳤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 중국산 후판이 가격이 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후판을 많이 찾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가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이겠다라는 의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이제 조선 강세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의 개선세까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컨테이너 지수 동향을 파악을 했을 때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여주는 어떤 동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7월달과 6월달 비교를 했을 때 하락한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시금 반등에 대한 모습도 우리가 시나리오로 하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최근에 이 신조성가 지수의 근거가 상승에 대한 근거가 됐기 때문에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긴 하지만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면 물동량 증가까지 이어지면서 이 컨테이너 지수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최근까지의 동향을 파악을 해봤을 때 영업이익 측면에서 정말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 성장주가 바로 조선주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업황의 강세 그리고 기업 단일적인 실적의 강세로 인해서 설립 이후에 첫 배당 혹은 자사주 소각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수혜주가 바로 한국조선해양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제 지표가 살아나는 건데 이 부분이 과연 한국조선해양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최근 들어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상승을 해주면서 신조성가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철광석이라던가 석탄, 원자재 가격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을 하게 준다라고 하면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발틱 운임 지수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도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최근까지의 동향처럼 신조성가 지수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가적인 측면을 보게 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연착륙을 하게 되면 경제가 살아나면서 기름 수요가 증가하니까 유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LNG를 자극을 해주면서 조선 강세는 더욱더 강해질 확률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천연가스에도 똑같이 흐름이 유지가 됩니다. 특히 천연가스 액화한 게 LNG죠.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게 조선업 강세에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현재 소매 판매가 잘 나와주면서 8월 22일 이러한 동향이 유지가 된다. 제조업 지표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잘 나오면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재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해소가 되면서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가 바로 조선인데 현재 환율적인 측면의 모멘텀은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세가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럼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로서 또 조선 강세붐이 나타날 가능성도 뺄 수는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주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월 초반부 증시 쇼크가 일어났던 당시에도 11선 구간에서 이렇게 아랫꼬리가 출현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과매수 구간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나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이 5일선이나 11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실적 강세주가 몇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한국조선해양, 조선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23년부터 26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가파르게 성장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ROE 측면을 보게 되더라도 고속성장주임을 나타낼 수 있는데 굉장히 한국조선해양의 시총도 크죠. 그 대형주인데 ROE가 14%에서 17%가량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도 굉장히 빠르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배당이나 이 자사주 소각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한국조선해양의 월봉으로 보게 되었을 때 조선주가 대표적으로 장기 사이클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박스권 구간을 이제 돌파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인 모멘텀을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조선 관련된 모멘텀이고 조선 관련된 모멘텀은 이제 트럼프발 효과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해리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효과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선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도 돌게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면 철광석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신조성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유가랑 천연가스가 상승하게 되면 LNG를 자극해주면서 조선 강세 분위기는 더욱더 가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